네, 곧바로 2022학년도 교대 4대 면접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에드 대표 조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각자 집에서 오늘 설명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안전하게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가 여러분 올해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올해 교대 4대 입시에도 아주 큰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학생들 만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그동안 현장에서만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공부했는데 이렇게 줌으로 학생들을 만나니까 또 새로우네요. 네, 우리 김항식 선생님은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20년간 교사로 재직하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을 약 30년 지도를 하고 계신 우리 전문가이십니다. 저희 KC 에듀는 김항식 교대 입시 연구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전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C 에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6년 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계신 김항식 선생님께 교대 4대 면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면접이란 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을 저 또한 많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제가 교대 4대를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또 그 면접에서 제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현지 고등학교에서 강사로 또 특강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면접 수업 때 선생님이 있었기에 배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를 꼽자면요. 교대와 사범대에서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학생, 모든 대학에서 원하겠지만 특별히 교대와 사범대에서 갖추어야 할 인재 역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항식 선생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항식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여러 제자분들 지금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몇 년 전 합격한 합격생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4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신 김항식 언어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조은비 대표 이야기 들으셨나요? 6년 전에 고3 학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4년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저희 연구팀들은 모두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모 외고 3학년이었고 자소서부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운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결과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옆에 있는 저와 함께 했던 제자, 지금은 대표가 된 조은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은비 대표와 제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우리 교대 면접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교대 면접을 준비했을 당시 선생님 거의 선착순으로 빠르게 제가 수업을 신청해서 3, 4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교대 사범대 입시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행은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도 왕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똑같은 마음인데 그 똑같은 마음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다른 하나는 경청입니다. 6년 전이나 아니면 제가 이투스에 있을 때부터 지도한 16, 7년 전이나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겸손 아닐까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그럴 때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경청 듣는다?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역설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고 또 어떻게 경청하는지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면접과 올해 면접 어떻게 다르냐, 무슨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과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네, 우리 면접 때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지 학생들이 많이 고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대와 사범대, 일반 대학과의 그런 차이점이 바로 경청과 겸손의 자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면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단에 섰을 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학생과 함께 생각해 보겠다. 학생과 함께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곧 겸손한 자세 아닐까요? 그러면 면접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면접할 때 면자는 마주하다 할 때 얼굴 면자거든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 구슬 면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슬 면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면접 구슬이라고 합니다. 먼저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요 과거의 책을 한권 가지고 왔는데요. 3초가 합격을 좌우하는 교대사대 면접 그랬는데 항상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어떻게 이 세는 동안에 교수님께서, 면접관께서 저 학생 합격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공부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들어와서 3초를 보내는지 기억나나요? 사실 저희는 면접에서 말할 내용에 집중을 하지 저희의 표정, 태도, 그리고 면접실에 처음 들어가는 그 순간, 나가는 순간까지도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행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학생,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교대 재학생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이제 제가 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실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 처음 열 때 조교가 노크를 하고 문이 열게 될 것입니다. 살짝 열고 들어오게 되면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2차, 3차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문 열고 들어오면 한 명 또는 두 분, 세 분의 면접관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은비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누가 목소리를 예쁘게 해서 상냥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역발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계신 면접관은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계처럼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또 저 안녕하십니까? 저 친구가 진정으로 나의 안녕을 묻는 것인가? 영혼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럴 때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까요? 아주 정중하게 목례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할 때 한 학생, 바로 여러분은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들어야 할 순간에 이 학생은 똑바로 서서 이렇게 쓸 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대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 없이 그 학생 모습을 한번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들어와서 인사하는 방법 이것을 실제로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가 조금 후에 하나하나 시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앉으시죠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앉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앉는지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앉아서 살짝 인사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목례하고 그리고 앉으세요 그러면 예 라고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여기까지가 3초입니다. 이제 합격, 불합격 결정 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일까요? 긍정적 견해가 되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발랄한 상황을 넘어서서 경박할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유쾌하게 들어오죠. 여기는 연예인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아나운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승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뽑는데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학생보다 진심, 정성이 담겨있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리고 8살 아이일지라도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향후 스승을 찾는 시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제시문 면접은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면 서류 기반 면접.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해온 그리고 활동해온 자료,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질문하게 될 텐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질문하는 곳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때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저는 그때 교대 사범대 면접을 준비하며 그 배운 것이 대학 생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개인이 가진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김황식 선생님과 공부를 하며 언어의 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단 구성법이라고 한 것 혹시 기억나나요? 이 5단 구성법만 있으면은 자신의 어떤 의견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 학생들한테 살짝만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어떤 학생이 선생님 5단 구성법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5단 구성법을 한다. 재밌는 학생은 선생님 원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 가면 진짜 원조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원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가능한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 구성법 생각나는 대로 조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년 전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좀 영특한 학생 맞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교수법이나 수업 내용이 인생에서 언제 또 배우나 싶을 만큼 귀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로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한 20여 명 학생이 줌으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편안한 자세로 실제로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간 것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절실하죠? 그런데 이 강의를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아마 보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 그런데 사실 여러분보다 더 걱정이 많은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조은비 대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뭐 짜증을 내거나 한 적 없습니까? 저는 초조하고 또 두려움이 되게 많이 생기는 시기가 또 수험생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 부모님께 죄송했던 점도 있고 또 감사했던 점도 많은 만큼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시기가 앞으로 인생에서도 참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또는 교수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5단 구성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하고 또 이투스 등 방송업체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교대사대 면접을 지도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이렇게 하면 중원부원 흉소수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고등학교 교사 재직 때부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왔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교수법을 시행했는데 다른 많은 타 교육기관에서 한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한데요. 왜 내가 한 것을 다른 데서 모방하지라고 하는 것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정보 공유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 개발한 것을 타 교육기관에서 한다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흐뭇한데 이 방법 좋구나. 그래서 저와 공부한 학생뿐만 아니라 타 교육기관에서 저의 방법을 또 알려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도움받으니 행복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레벨업된 방법을 또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면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나름대로 메모할 사람 메모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번 돌려보면 되니까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항상 첫 번째 단계는 두 가지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조은비 대표가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먼저 예 교수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계신 면접관은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은 권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선생님 그러면 빛이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 웃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됐는데 선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노 교수님들은 야 이놈아 교수가 뭐야 선생이라고 불러라고 합니다. 선생이 가장 매력적인 칭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도산 안창호 선생, 이상재 선생, 또 백범 김구 선생, 함석권 선생 멋있잖아요. 그런데 면접관에서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선생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라고 해줘야 된다. 예 교수님. 그러면 앞에 있는 교수님은 나를 대접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내 주장,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비춰지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우리의 수업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면접은 내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면접관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답을 듣고 싶어 라고 할 때 답변이 바로 최적화된 답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독서 지문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구성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은비 아나운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하죠? 예, 교수님.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똑똑한 거야. 교수님의 라이벌의식 느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정말입니다. 너무 유창하게 똑똑하게 하면 얘 어디서 연습했나? 학원 다녔나? 여러분 적당하게 어설프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 속에 그렇게 매끄럽게 연습했다면 교대 올 성적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임박해서 면접 준비하지 1, 2, 3학년 때 면접 준비하면 내신 그렇게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활짝 놀랬죠? 저거 완벽한데 칭찬받아 마땅한데 왜 그러시지?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생각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천천히 따뜻하게. 그래서 교수님이 참 따뜻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듬어 주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욕심이 많아요. 말 잘하는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4년 이후에 예비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선보는 거예요. 지금 고3으로 보지 않아요. 4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을까? 아이를 보듬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 빠르고 똑똑하면 되게 똑똑한데 차가워. 우리 아이를 보듬지 못하면 어떡하지? 야단치고 꾸짖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느 교대 교수님이 기띵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약간 어설퍼 보일지 몰라도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깃든 학생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거는 40점밖에 안 돼요. 제가 더 다시 한번 분발해야겠네요. 볼까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속삭이듯. 근데 너무 작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잘 못 듣잖아. 그리고 또 교수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톤으로 예 교수님 대화하듯이 그것도 살짝 부르는 거예요. 예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을. 예 교수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따가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이러고 계시고 왜 그렇게 생각해? 두 가지죠. 나도 너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이유 근거가 같은지 하고 이렇게 턱을 개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냉담한 표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때 기가 약한 학생들, 내공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수님 표정이 안 좋으네. 어떡하지? 내가 오답을 이야기했나? 여러분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모두 다 여러분 2년 선배가 조금 후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 선배 빨리 보고 싶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유 근거를 생각할 때 1초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초. 어떤 사람은 1초에 10m 달립니다. 볼트 아저씨 알죠? 1초 무진장 긴 시간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딱.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에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매듭을.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구나. 그리고 이유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네. 이게 이제 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은 그것으로 모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발표할 때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2분이면 1000m를 달립니다. 육상 선수들은. 운동장 200m를 5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다 해봤자 여러분 시간 돼도 8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분 30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시작한다? 이걸 저는 100만 불짜리 부사어라고 늘 얘기했는데 그게 뭐죠? 지금 여기서 다 말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학생들과 직접 마주 본다면 하겠는데 지금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은비 대표가 학생이 돼서 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한번 해보실래요? 네, 선생님. 네. 어떤 것을 한번 제가 학생이 되어서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장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근거 제시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표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네. 박수. 여러분, 그 물론이라고 하는 게 100만 불짜리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이유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냉담해. 표정도 없어.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쯤에서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보다 더 좋은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용기와 겸손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한 주장 그리고 이유 근거까지 대줬는데 교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수긍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얼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완벽하고 옳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또한 이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알아맞힌 거예요. 그래서 구술 면접은 심리학적 접근이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미소 짓는 거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가 그렇게 네 주장 그리고 이유 근거까지 완벽하게 됐는데 너 지금 수정하고 있지 않아? 너 것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이제 교수님이 미소 딱 짓는 거죠. 그때 얄밉게도 그러나 3번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때도 아주 겸손하게. 그럼 여러분 아까 겸손하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언어 표현할 때 어조 어감에 따뜻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충분히 겸손함의 실현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거 뭐야? 그러고 있을 때 이제는 해결 방법론을 네 번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제시문을 분석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처음에 세 번째, 그래도 어쩌나 보자 라고 하는 순간에 네 번째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제가 매듭 져줄게요. 그러면서 따라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러이러한 근거로 첫 번째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단 구성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면 정말 100번, 200번 소재를 가지고 이 틀에 맞게 훈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던 교육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선생님.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처음에 들어올 때 저렇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그런데 또 얄밉게도 겸손하네. 보통은 그렇게 똑똑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똑똑한 어조로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어조로 천천히 차근차근 할까? 저 학생이 교단에 선다면 학생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끝까지 보듬어 줄 훌륭한 성품이 선생이겠구나. 저 학생 뽑아야지. 그때인지 이제 그 3초에서 좋은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추가 질문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반드시 내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봐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히든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거 준비 안 해가지고 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2분, 3분 하게 되면 안 하는만 못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40초 전후가 좋습니다. 1분 너무 길어요. 30초 안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40초 정도를 매우 간절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주지 않고 이따가 여러분 선배에게 직접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면접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 안 하면 합격이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 공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할 때 알려줘야 할까요? 오늘 학생들이 궁금할 것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학생들을 대표해서 준비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도서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요? 이거 여기 설명회에서 그거 다 하면 그럼 어떡하나? 차별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설명 다 듣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똑같이 답변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항상 그 학생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지금 조은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3 때 여러분 생활기록부 보면 도서 항목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오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질문할지 정말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책 진짜 읽었어요? 여러분 정말 읽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좋은 제목 갖다 놓고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익히고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다 읽었으면요. 그냥 도서관 학과나 문창과 정도 가면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이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전쟁과 평화도 있고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5개월 걸려요. 그걸 언제 공부해서 1점대 맞았어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질문을 사실 조은비 대표가 6년 전 학생일 때도 저한테 했었던 거예요. 정말 불안하거든요. 나 정말 읽지 않았어. 읽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억이 나겠어요? 수능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그럴 때 그 비법은 제가 따로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알려줄게요. 하나만. 어떻게 기억 안 나는 책을 요약 정리할 것인가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조 대표님한테 문자로 주거나 질문하게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공개적으로 할 팁 하나는 반드시 서평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항상 도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그리고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 읽기 전과 읽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내적 성장, 변화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었어. 근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럼 뭐하러 책 읽어요?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저한테는 우리의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머니 어쩌죠? 그렇게 많이 읽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변화가 없는데요? 그럼 뭐하러 읽어요? 단 한 권을 읽더라도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보여진다면 제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를 이야기할 때, 물론 아까 제가 어떻게 하면 3년 전에 읽은 책, 아니면 대충 읽은 책, 아니면 안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까, 이것은 나중에 알려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방법론은 읽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줄거리는 한 줄 정도 해야 돼요. 그것을 두세 줄 가게 되면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읽고 난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성숙된 독서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명조 무조건 맹신하실 거예요. 아무리 불후의 명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수준에서 이것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자존의식을 서울대 교수님들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년에는 3권 읽고 쓰는 거였는데 올해 여러분 보셨죠? 서평 쓰라고 했잖아요. 저 이거 예상했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걸작,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3인 내가 볼 때 이러이런 부분 아쉽다 라고 할 정도의 주체의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너무 많이 알려줬나?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표현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교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생활기록부에 교사라고 일관되게 적혀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대목도 생활기록부 넘기자마자 진로희망사항 보면 교사, 교사, 교사. 또 교대간 학생들은 초등교사, 초등교사, 초등교사. 부모희망도 초등교사, 초등교사. 완벽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완벽한데? 1학년 때 기자, 뭐 2학년 때 의사, 뭐 3학년 때 교사.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교수님께서 당신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라고 할까봐 불안해서 저에게 걱정이 전화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전 그때마다 어머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과 부모 희망이 똑같이 초등교사 맞네요. 맞아요. 저희 그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할 때 만약에 면접관께서 아니 학생은 그렇게 획일적인 사고 체계로 살아가나? 아니 이것도 저것도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 없나?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교단에 섰을 때 그 창의력이 왕성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표정 다 굳어져 있잖아. 지금 모두 맞아. 교사 3년이야. 초등교사 3년 이제 됐어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질문 받고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깜짝 놀라셨잖아. 맞아. 어떻게 자네는 한 번 꿈꾼 것을 끝까지 견제한단 말이야.
그렇게 획일적 사고책을 가지고 있어? 변화무쌍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 라고 실제로 모 교대에서 질문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놀래서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고 울고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본 학생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까 꿈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사가 되고 그러면 저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3학년 때 이런 기계대에서 했어요. 그래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자네 교사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래 좀 다양한 진로 희망을 적을 걸 그랬어 라고 했는데 그때는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변덕스러워. 적어도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갖고 일관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교사라면? 근데 자네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사해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직업 가져볼까? 라고 해서 학생 내 핑계치고 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너무 당황하시네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시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KC에서는 조은배 대표와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답변 됐나요? 네, 선생님. 같은 생활기록부라도 어떤 교수님이 보셨을 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또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수업의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들 대학에서 많이 원하는데요. 학급 회장을 하고 싶었지만 뽑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학급 회장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이 리더십 자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지금 벌써 50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50분이 됐네요.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교대 선배를 더 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빨리 갑시다. 리더십 그러면 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학생회 간부입니다.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회장 몇 명씩 나오나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학급 회장 한 학급에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급 회장과 학생회장만 대학 갑니까? 여러분 리더십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앞에서 가서 가자라고 나폴레옹처럼 구호 외치고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했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무슨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죠.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가자라고 나폴레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어딨지? 리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이 아주 행복하게 유쾌하게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보니까 리더는 저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도록 활동하도록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줄반장이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습부장이 어때요? 그리고 아무 간부가 아니면 어때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직원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한 구석을 감당하는 매력적인 모습. 저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여러분과 2년 맺어 함께 공부한다면 이러한 사례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두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따뜻하고 또 겸손한 그런 교사관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최근 합격한 선배님이, 여러분의 예비 선배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배님의 생생한 또 수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순간일 거예요. 우리 대표님, 우리 몇 분 더 해야 되죠?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죠? 우리가 10분 정도 하면 이제 될까요? 네. 손을 한번 잡아볼까? 이거 코로나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저희 다 소독하고 또 여기에 방침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면으로 하려고 하다가 줌으로 하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모두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 끼고 소독된 상태에 있고요. 이제 저희만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혹시 마스크 끼고 여기 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반가워. 네. 한번 소개 한번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대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예원 학생입니다. 교대라고 하는 대학은 좀 못 들어봤는데 그냥 어느 교대인지 밝혀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더 흥미롭겠네요. 그리고 아까처럼 사범대, 서울대나 또 타 대학에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우리 조은비 대표, 나중에 직접 조은비 대표가 강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선배 이은 학생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들어볼 건데요. 어떻게 대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아쉽게도 딱 학교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학생이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언어 태도에 여러분 역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선배 스토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당장 불안해지시겠네. 네, 그러면 5단 구성법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모든 견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2, 3년 전에 배운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여기 처음 도착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형식적인 틀은 잘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을, 소재를 집어넣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이 훈련을 저희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손들고 이것에 대해서 오단구성을 맞게 이야기해 주셔야 할 텐데 여러분과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아쉽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와 계신데 한번 아무거나 한번 소재를 줘보실까요? 갑자기 선생님?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네가 교사가 된다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문이 나왔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셨을 때 이것을 5단 구성에 맞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교사가 되었다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이거 저도 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교수님. 이거 떨리는데요? 네. 저는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종이컵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학생들을 편안하고 그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 대목 보세요. 종이컵 같다? 이게 뭐지? 종이컵 같다? 이게 바로 합격 비법인 거예요. 교수님께서 종이컵과 교사의 관계가 어떨까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낯설게 던져준 거예요. 고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듣고 싶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종이컵만큼 학생들에게 그 물을 따라주고 싶다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살짝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물을 따르잖아요. 종이컵에 네. 물을 따르게 되면 이 종이컵은 학생이고 이 물을 따라주는 사람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인성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교사 입장인데 이제 그 물로 비유를 해봤는데요. 이제 학생이 인성과 공부 지식을 저는 물을 통해서 이제 주입이 되고 이제 네.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이컵을 왜 제시했고 이유 근거까지 됐는데, 그러면 교사를 꼭 종이컵에 빗대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교수님은 또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세 번째 단계를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 종이컵에다가 물을 계속 지식을 채워주고 인성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과하게 물을 따라줬을 때 그 종이컵이 넘쳐 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이 빗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 흥미진진하네요. 종이컵 이야기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이유가 있대. 그래, 좋았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본인도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대. 그럼 뭐하러 1, 2번을 이야기했어? 라고 할 때쯤 이제 네 번째 단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 넘쳐서 학생들이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교사는 그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심으로 깊게 바라보고 그 학생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그 이후에 학생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요 정도 되면 교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1분 2, 30초 지났잖아요. 그럼 약간 복잡해지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의가 있죠. 다시 한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교수님들 요약 정리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네, 저는 따라서 학생들을 정말 종이컵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한 존재로 자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지금 여러분, 그냥 지금 대구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가 설미 하늘에서 급하게 우리 대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다가 벼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해서,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해보자 라고 했는데 녹슬지 않았네요. 이제 이렇게 5단 구성에 맞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처음 해석으로 찍어서 서너 번만 연습해도 상당히 숙달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실제로 대구교대에서 했었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줬습니까? 저는 정말 그 마지막 한마디로 던져주시는 그 질문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더 궁금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냥 교대에 가고 싶지만 그냥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눈을 정말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어, 아, 어,
그거는 혹시 나중에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만 들려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혹시 나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누굴까? 항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저를 대기실부터 면접장까지 안내해준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입학하고 싶은 이 대학에 합격한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당구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런 거예요. 완전히 몇 개의 문장일지라도 오당구성에 맞게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제 후배들이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센스 만점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그때 또 설명해 줄 것이고요.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겸손과 경청 아닌가요? 이걸 해야 되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이것은 꼭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이 있을 텐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세요. 저도 공직에 현직에 있었지만 여러분이 존중하는 존경하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 현장에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 선생님의 지도가 최고의 지도라고 저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바쁘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서 하시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깊게 공부해서 여러분을 돕는데 만약에 저희들 중에서 저희 사교육기관에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이거 잘 못하지? 우리 연구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교육기관에 오세요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저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교육기관은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에게 잘 지도받도록 안내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인성이 잘 갖춰진 교육기관 아닐까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놓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귀띔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KC 조은비 대표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밑줄 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버벅댔거나 아니면 답변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난 이제 떨어졌어. 나 실수 너무 많이 했어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금물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실수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평가해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은비 대표가 아나운서로서 처음에 그렇게 유창하게 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40점 줬잖아요. 오히려 천천히 차근차근 내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에 계신 면접관께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아실까요? 여러분이 앉았던 의자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 했었던 거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부터 살짝 좀 보여줄까요? 이 화면이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만.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학생이 처음에 들어오는 화면을 이제 볼 겁니다. 예, 이제 됐어요. 이제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2분 정도 하고 저희는 마칠 겁니다. 네.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아주는 서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좀 웃겼나요? 네. 좀 여기 있는 학생들 많이 웃으시네. 서 있는 거 맞잖아. 네, 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정중하게 인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앉으시죠. 하고 서 그다음 액션을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살짝 숙여주세요. 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잊어먹었어요, 벌써. 다시 한번 하세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벌써 2년 되니까 잊어먹었어요. 네, 이제 들어오세요. 이게 너무 슬로우 비디오가 됐다. 저 로봇 같아. 아, 이거 완전 기계야. 아니, 왜 그래? 좀 빠르게. 아, 네. 다시 가세요. 아, 좀, 왜 그래? 긴장했나 보다. 예, 들어오세요. 네, 이제 교수님이 계신 겁니다. 인사하세요. 네, 그 정도 속도. 그리고 들어가세요. 예, 교수님. 네, 요 정도로 다시 해주고 이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앉아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한 5단 구성 등등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뜸을 들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예, 교수님.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네. 바로 이게 합격 비법이라. 내가 앉았던 의자를 살짝 정리하고 나가는 센스. 이거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다 보면 모두 저렇게 하면 저 김학식한테 배웠나?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만의 맞춤식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에 아무리 오픈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은비 대표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예비 선배님들, 또 그리고 오늘 김항식 선생님께서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특별히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KC 에듀와 함께 교대 그리고 사대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일시와 또 시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수능 전과 수능 후의 반으로 나뉘고요. 수능 전까지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에 3시간 내지는 4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이 각각 개설될 예정이고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면접 파이널 반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집중 반이 개설이 되니까요.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마치고 나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또 자세한 수업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특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주 오늘 귀한 2년의 학생들 미리 문자로 학교와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수업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가량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또 김항식 선생님과 또 대구교대 선배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